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스캔라인 렌더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스페큘러가 반사도인가요? V레이를 먼저 배웠는데 V레이는 반사도가 리플렉션이잖아요. 그래서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반사도는 스페큘러라고 하고 V레이 렌더러에서 반사도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건가요? 하고 질문하셨는데 반대로 공부를 하셨네요. 원래는 스캔라인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 좋은 렌더러인 V레이가 나온 반면에 그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꽤 많아요. GI 렌더러가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스캔라인 렌더러나 이런 로컬 일루미네이션이라 그래요. 라이트 세팅, LI 라이트 세팅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V레이 같은 GI 렌더러 같은 경우는 라이트 한두 개만으로도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요즘은 라이트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이렇게 반대로 공부를 하고 있죠. V레이를 먼저 하고 이게 라이팅 공부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반대로.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인데 나중에 진도상을 다 배우는데 미리 궁금해 하셨나봐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큘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반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어, 원래는 반사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원래 의미대로 하면. 근데 스캔라인에서는 반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 자, 라이트가 여기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요. 그 VI 같은 GI 렌더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라이트가 삐비비비 이렇게 쏘면 당연히 튕기겠고 어떤 주변 오브젝트나 공기 중을 뭐 먼지 주변에 오브젝트가 없으면 먼지라도 튕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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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무한으로 튕기죠. 그걸 이제 난반사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가 그런 걸 흉내낸 게 바로 GI. 이 한 번 가서 튕기는 이런 정반사 외에 여러 가지 부딪혀서 오는 그런 세부적인 반사를 난반사라고 하는데 그런 난반사까지 흉내낸 렌더러가 GI 렌더러고요. 그래서 라이트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캔라인 같은 경우는 최초의 맥스의 렌더러고 그런 것들을 계산 못하고 GI의 반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반대인 로컬 일루미네이션, LI였어요. 그래서 라이트 세팅을 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한 번 땅 튕기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난반사가 일어난 것처럼 필라이트 느낌의 라이트에는 기본 3조명이 있죠. 스팟라이트, 그 다음에 필라이트, 그 다음에 백라이트 이렇게 그러니까 메인 라이트, 그 다음에 필라이트, 그 다음에 보조 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 기본 3조명이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 조명 시간이 아니니까 수업 시간에 다 배웁니다. 그런 라이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스켈라인 같은 경우 한번 띵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못 만나는 부분은 아예 새카맣게 나오죠. V레이하고 다르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라이트하고 안 만나는 부분은. 그런데 V레이 같은 경우는 GI를 키게 되면 안 만나는 부분도 실제 라이트하고 실제는 저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실제 라이트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부딪히는 오브젝트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를 저기 뭐야 스카일라이트를 좀 켜줍시다.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재질도 V레이 재질에서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라인 같은 경우는 직접 부딪히는 에서 라이트의 밝아지는 그 부분을 바로 diffuse라고 합니다. diffuse 매핑에도 있죠. 그거를 바로 diffuse라고 합니다. 요 diffuse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앰비언트라는 부분을 빛을 직접 받지 못하는 음영이 생기는 이 부분을 앰비언트라고 합니다. 앰비언트 여기 앰비언트.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가 쏘는데 이 오브젝트 라이트가 쏘는데 이 오브젝트의 노멀 방향과 90도 퍼펜디큘러가 되는 그 부분은 가장 밝게 빛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하이라이트라고 하고 다른 말로 스페큘러라고 합니다. 원래는 스캔라인이 용어가 좀 잘못된 거긴 해요. V레이가 원래는 맞는 거긴 한데 원래는 반사 재질이 있어야 스페큘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V레이를 공부를 먼저 하신 경우는 헷갈리실 거예요. 원래는 그 말이 맞는데 스캔라인 렌더러가 있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GI 렌더러가 없었던 경우에는 반사를 하면서 반사 자체가 스페큘러가 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CG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페이크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원래는 반사가 없으면 하이라이트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스탠다드 시절에는 그 기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페이크로 이렇게 재질의 반사가 없이 그냥 스페큘러만. 근데 이게 페이크였지만 오히려 세팅에는 더 편했었어요, 이게. 진짜로. 예전에. 어, 맥스 시각화 작업의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실제하고 똑같이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디자이너가 자기가 수정이나 이런 세팅하는 게 편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스페큘러라고 해요. 네. 그리고 배경에다가 반사가 되는 걸 보려면 배경에다 뭘 깔아야 되겠죠? 배경에다가 뭐 아무거나 깝시다. 그냥 비트맵으로 뭐 HDRI 이런 것까지 필요 없이 뭘 할까요? 그냥 이런 거를 반사가 되려면 이런 오브젝트가 스크린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페리컬로 이렇게 있으면 반사를 하려면 스캔라인에서는 반사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리플렉션, 네. 스캔라인이라면 여기 리플렉션에다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수업 시간에는 다 자세히 팔로프까지 써서 더 자세히 쓰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질문에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레이트레이스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것도 옵션 다 배우는데 지금은 그 질문 답변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기 반사도고 이게 100%란 얘기거든요. 100을 하게 되면 이렇게 100% 반사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반사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캔라인에서는 반사하고 스페큘러하고 따로 제어를 했었어요. 따로 이렇게 반사하고 상관없이 반사도를 조정하면 얘도 조정이 됐었는데 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스캔라인은 얘하고 얘를 따로 제어하는 게 오히려 따로 제어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캔라인 쓰던 사람이 V레이에선 그게 안 되니까 이거 좀 따로 제어할 수 없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었죠. 이렇게 레이트레이스를 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 스탠다드 재질이 V레이에서도 호환이 돼요. 근데 이 레이트레이스는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V레이에서 하고 싶다면 V레이 하기 전에 이걸 또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사를 줘도 되고요. 그리고 얘는 반사를 줘도 스펙트를 이렇게 하나도 안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어가 무지 편하죠. 다음 두 번째 방법은 Vray 머터리얼하고 비슷한 건데요. 레이트레이스 머터리얼이라고, 얘도 Vray하고 호환은 안 됩니다. 스캔라인에서 레이트레이스 머터리얼이 보시면 Vray 머터리얼하고 되게 비슷해요. 생긴 게 이렇게 디퓨즈, 리플렉트 이렇게 있고, 레이트레이스 머터리얼도 디퓨즈, 리플렉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반사 재질이라면 Vray 머터리얼부터 먼저 배웠다면 얘가 더 쉽겠죠. 얘를 이렇게 리플렉트를 주면 반사가 들어가죠. 그리고 얘도 Vray처럼 편한 게, Vray보다 더 머터리얼보다 편한 게 역시 글러시니스하고 스페큘러 레벨. 글러시니스는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스캔라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이라이트의 폭, 그 다음에 스페큘러 레벨은 하이라이트의 세기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반사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레이트레이스란 말이 들어간 거는 Vray에선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Vray에서 호환을 하시고 싶으시면 렌더러를, 근데 스캔라인 렌더러가 아주 많이는 이제 쓰이지 않지만 기본 공부하는 데는 필요하고, 라이트나 이런 세팅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스캔라인 렌더러가 쓰일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뭐 멘탈레이가 조금 쓰일 때도 있고 스캔라인이 조금 쓰일 때도 있고, 물론 주력으로는 V레이를 쓰겠지만, 그래서 조금 알아두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V레이에서는 레이트레이스가 호환이 안 됩니다. 특히 렌더 엘리먼트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도 전혀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V레이에서 쓰고 싶으시면 리플렉션의 방법은 똑같은데 여기다가 레이트레이스 맵 대신에 V레이 맵을 넣으시면 돼요. V레이 맵. V레이 있죠?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요걸 넣으시면, 여기 퍼센트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V레이에서도 스탠다드의 반사를 똑같이 이렇게 똑같죠?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레이는 지금 보시면 반사를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깨끗한 반사를 하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스페큘러가 생기지 않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스탠다드 재질을 쓰게 되면 이렇게 스페큘러하고 반사를 따로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스탠다드 재질을 쓸 때는 쓰긴 써야 되니까 근데 V레이에서는 스탠다드 재질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스탠다드 재질만의 장점을 써야 될 때는 스탠다드를 써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 스탠다드 재질이 이 렌더 엘리먼트라는 이 제 수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기술인데요. 이 렌더 엘리먼트라는 여기에 V레이 재질은 100% 다 지원을 하는데 이 렌더 엘리먼트 중에서 스탠다드 재질은 한 9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요. 어떤 메뉴에선 지원하는 게 있고 어떤 메뉴에선 지원 안 하는 거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컴포지팅, 여기 렌더 엘리먼트에서 뽑아가지고 누쿠나 이런 에펙에서 컴포지팅 할 때는 스탠다드 재질을 써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 스탠다드 재질 자체가 V레이 재질보다 좀 편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일 때는 또 써야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스탠다드 재질일 때는 이렇게 V레이 재질 반사도 쓸 수 있겠고 하이라이트를 따로 묶여있지 않고 따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런데 V레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반사하고는 상관없이, 자, 제가 반사를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를 제가 이렇게 줬다고 해서 보시면 스페큘러가 반사를 줬는데 없죠. 근데 반사를 스페큘러를 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이 블러리 리플렉션이라고 하죠. 리플렉션이 블러가 되는 거. 그래서 얘로 하이라이트의 그 세기 밖에 편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하고는 똑같은 건데 이게 되게 그 그래픽을 오래 한 사람한테는 불편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세기하고 폭을 아까 글러시니스나 세기처럼 따로 제어를 할 수가 없죠. 메뉴가 한 개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거를 낮추면 폭이 늘어나면서 저절로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수정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금 폭은 이 정도 넓이에 세게 하고 싶다는데 세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세게 하려고 하면 폭은 저절로 좁아져요. 그런 게 되게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또 불편한 게 반드시 이렇게 블러리를 반사 값을 줘야지만 스페큘러를 줄 수 있다는 게 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꽁수로 세기하고 폭은 이제 한꺼번에 조정할 수 없지만, 나는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블러가 안 되고 싶고 스페큘러만 주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이 스킬라인 쓰다가. 근데 V레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페큘러를 주려면 이렇게 반사도 블러를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난 쨍하는 반사에 스페큘러를 먹고 싶을 때가 그래픽에서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꽁수로 나온 방법이, 예전에 이제 이걸로 하지 않았는데 바로 얘예요. 하이라이트 글로시니스로 쓰는 거죠. 얘는 쓰지 않고. 그러면 얘는 안 썼기 때문에 1.0이니까 반사는 쨍하고 나오고요. 블러가 안 먹고 이제 얘로 스페큘러를 조정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V레이 초창기 버전은 이 하이라이트 글로시니스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밑에 걸로, 여기 옵션에서 보시면 트레이스 리플렉션이라서 리플렉션을 아예 꺼버리고 요거밖에 없을 땐 요걸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단점이 또 뭐냐면 쨍하는 반사에 스페큘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사가 없는데 스페큘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난 반사는 스캔라인처럼 반사는 넣고 싶지 않은데
스페큘러만 넣고 싶다. 이럴 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스캔라인에서는 당연히 반사하고 스페큘러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반사 없어도 스페큘러를 줄 수 있지만 V레이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줄 수 없으니까 꽁수로 반사를 아예 꺼버리고 스페큘러를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V레이는 스캔라인처럼 이 글러시니스의 폭과 세기를 한꺼번에 조정을 그러니까 따로따로 조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V레이는 그게 되게 불편하긴 한데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글러시니스 맵,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글러시니스 맵, 그 다음에 리플렉션 맵을 매핑 소스로 응용을 해서 나중에 그 하는 방법을 다 배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스캔라인에서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고수들 튜토리얼 보면 이 세 개를 맵을 많이 쓰는데 왜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외워서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맥스는 영어처럼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외워서,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쓰는 이유가 바로 예전에 스페큘러 칼라 맵, 스페큘러 레벨 맵 스탠다드에서 스캔라인 렌더를 할 때 글러시니스 맵 이거를 바로 응용해서 재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나오는 겁니다. 저희 카페 보면 뭐 맥스 1점대 버전으로 십몇 년 전에 제가 했었던 재질이 가르쳤던 분들이 했던 숙제였던 재질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나중에 보여드리고 동그란 하이라이트 밖에 안 나온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스캔라인으로도 아주 훌륭한 재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맥스 1.0인가 2.0으로 작업을 한 거라 정말 오래된 이게 작업이라 네, 신기하게도 네, 그 당시 V레이가 당연히 없죠. 1990 몇 년대에 만든 이게 스페큘러의 동그란색 감회가 저도 새로운데 이게 맥스 거의 뭐 1.0대 버전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동그란 스페큘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페큘러를 자유자재로 맵을 조정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매핑이 지금 구하나인데 네. 예전에 스캔라인으로 할 때는 이게 지금 보면 구하나예요. 구하나인데도 이게 재질이 정말 멋지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이 지금 블렌드 재질에 들어가셔서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예전에 1.0 때 스페큘러 레벨 맵, 스페큘러 칼라 맵 이런 걸 응용해서 원래는 동그란 오브젝트, 동그란 스페큘러, 촌스러운 동그란 스페큘러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를 맵을 제어를 해서 이렇게 스페큘러가 벗겨진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다 배우신 다음에 V레이로 넘어가서 V레이 머터리얼에서 글러시니스 맵이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초급 과정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답변이 되었습니까? 저희 카페 우측 하단에 카페 주소 나오죠? 네, 카페에 오셔서 열심히 맥스 정보 고려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